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입니다. 모두의 논술 김정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숫자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숫자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얼마의 확률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실제 문제에 그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숫자를 바탕으로 우리 채널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얼마의 그 이득이 있고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좀 분석해 볼까 합니다. 구독자의 수부터 좀 볼게요. 자, 118분이 구독을 눌러 주셨고 오늘 제가 요거 정리하는 동안 한 명이 또 신청을 더 해주셨네요. 구독을 총 119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회수를 보면 7,492명 어제였죠. 그런데 오늘 이제 7,590명.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한 100명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을 누르는 분들은 뭐 한 2, 3%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12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년 밟고 나서 좀 많이 올렸죠. 자, 그때 왜 올렸냐면 제가 제일 바쁠 때가 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보잖아요. 그게 끝나는 시기가 이제 12월 2주, 3주 차 때 거의 끝났어요. 원래는 12월 1주 차에 모두 끝나지만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주 정도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2주부터 저에게 어느 정도 이제 휴가가 주어졌죠. 자, 그 휴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12월 20일부터 업로드를 한 동영상의 개수가 총 99개입니다. 물론 100개를 찍었지만 그 100개를 제가 업로드를 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가 전혀 안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고전 읽기 컨텐츠를 좀 올렸었는데요. 정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읽기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읽기 용도로 좀 올렸었는데 뭐 별로 반응이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개를 그냥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99개의 동영상을 제가 지금까지 올렸고 그 중에서 27개의 대입 논술 컨텐츠 그리고 72개의 취업 논술 컨텐츠를 올렸어요.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직원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 뭐 문화재단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 뭐 독립기념관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 자, 분야가 달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제가 취업 논술 일반에 올리는 자료들도 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 ICT의 기술 개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꾸준하게 올리고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가 준비하지 않는 분야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좀 시청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자, 이건 같이 들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이 이제 합격을 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메일이 좀 오셨고요. 7분 같은 경우는 계약직에 이제 취업을 하셨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조회수하고 이 합격률하고 봤을 때 대략 14%의 확률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4%는 저희한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실제로 시청을 하셨습니다. 자, 시청을 하고 난 후에 자기가 한번 글을 써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듣기는 했는데 자 이해는 했다. 자, 이해는 했는데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 초안도 작성해보겠죠.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가 수정을 해보신다거나, 자, 여기까지 해보신 분이 이 정도 비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써 보셔야지 합격을 하십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채점도 하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뭐 읽어서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각 분야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예측은 했어요. 이번 문제가 좀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해 보인다. 이 정도를 판별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작성을 해봅니다. 자, 되든 안 되든 일단 초안은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태고를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첨삭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쳐보는 거죠. 전문가를 통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뭐 지인들과 함께 고쳐가거나, 자, 그렇게 해서 완성 답안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완성 답안지가 나오면은 이거를 말 이음새라든지 조사라든지 그 영역까지 어법에 맞춰서 고쳐보시고 완성 답안지를 한번 더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영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채점할 때 어떤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냐면 이 영역에서 그 경력이 끊긴 분들, 자,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은 했지만, 그리고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은 했는데 작성을 못 해봤다, 이런 분들을 제가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자, 스터디 영역에서 이제 해갖고 오는 분들 같은데 기준 자체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합격하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예측만 했다, 써보진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합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예외는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에서 쓰기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뭐냐면 PPT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써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자기가 했던 그 경력 자체가 실제 문제의 쓰기와 일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합격률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자기 영역하고 실제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영역하고 다를 경우에는 좀 수정이 필요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첨삭을 받죠. 그리고 완성 답안지까지는 가보시는 것이 실제 합격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컨텐츠는 보통 5분 정도의 시청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5분 정도라면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개요 짜는 거를 많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자,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완성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 중간 과정을 시청을 해 주셔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실제로 나왔던 그 문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업로드하면서 많은 답안지라든지 개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하는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시피로 이 글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레시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소스를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때 좀 꼼꼼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듣고 무조건 써보셔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봤을 때 45세에서 35세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20세 이하가 그 30%를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승진이라든지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25세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45세, 25세가 70%라는 건 여러분들이 승진, 취업 이 영역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컨텐츠를 올릴 때 30%와 70%를 반영해서 컨텐츠를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즉 취업하고 승진 논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금융 논술, 이제 시즌이 시작됐죠. 문화재단도 이제 이번 그
며칠 전에 대전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좀 늘어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뽑을 테니까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제 컨텐츠를 잘 따라와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려고 했는데 잘 못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비율을 제가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업이나 승진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방문율이 56%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118명의 구독자분들, 7,590명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재방문율이 높은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와 구독자의 퍼센티지를 이제 그 구글에서 저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실제로 시청하는 분들에 비해서 구독자분들은 2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단어,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단어들은 보통 이 4개의 단어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볼 수 있겠죠. 자, 공기업, 금융, 교직원, 문화재단 이쪽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술, 일반 그리고 이 4개의 키워드를 좀 집중적으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논술은 실제로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금융 논술은요,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두 번씩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금융 논술이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그 문제는 왜 출제됐는지까지는 좀 유추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논술 같은 경우는, 자,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그 사회적 이슈가 뛰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작년에는 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그 재직자분들이 그 출근을 못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예산 부족이라든지 어떤 실적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공기업에서, 그리고 교직원, 문화재단 이 영역에서만큼은 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채용하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있고 실제 이 영역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패러다임 자체를 너무 넓히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시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문을 탐복하거나 아니면은 시사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방법은요, 물론 갈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회비용을 사용하는 건가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늘려서 가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논술에 접근하는 분들은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답안지에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얼마나 아느냐를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지식 자체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까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많이 배운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다 없다로 기준을 잡으셔야만 여러분들이 합격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답안지 그리고 더 높은 그 점수를 목표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 분들은
실제 나올 만한 문제를 총 3번 정도는 초안을 썼고 2안을 쓰고 완성 답안지를 만드는 과정에 최소 3회 정도는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시던 스터디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으시던 간에 하나의 답안지를 완성도 높게 쓸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심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비율을 적용해서 꼭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얼마나 출제됐는지를 좀 봤어요. 자, 이 기간은 2021년 1월 9일부터 21년 지금 이제 4월 18일이죠. 자, 요때까지의 자료입니다. 작년은 제외했어요. 그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올린 그 컨텐츠를 보다 보면 어디에 분들 합격 축하드립니다. 어디 분들 뭐 시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좀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본 거예요. 자, 교직원에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12월 말 정도부터 1월 중순까지는 제가 교직원에 대한 컨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업로드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1월 달에 시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호남에서 하나, 충남에서 하나, 뭐 충남이 대전이 충남은 아니니까. 자, 대전에서 하나 이제 있었어요. 교직원 이제 채용 논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올린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1월 말에 있는 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2월 말부터 1월 초 중까지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올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5개를 올렸고 그 중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는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제가 문화재단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게 문화재단을 제가 업로드를 시킬 때 사실은 진짜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다 보니까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 정말 나올 만한 문제만 추려가지고 한번 제가 업로드를 시켰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이번에 이제 4월달 시험이 하나 있었죠. 이제 이게 포문을 열렸어요. 문화재단은 이제 줄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올린 컨텐츠가 4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렸고 실제로 나왔던 것 3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기관을 보든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라고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10개의 컨텐츠를 올렸고 5개의 문제가 실제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9개의 최근에 이제 그 예상 문제라든지 이건 중요하다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든지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올린 컨텐츠가 29개였고 총 13개의 문제가 측정이 됐고요. 이걸 확률로 따졌을 때 대략 44%의 확률을 볼 수 있었어요. 실제 출제된 내용들이. 자, 이 44%의 그 일치율하고 여러분들의 합격률, 그러니까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14%, 자, 44%의 적중이라고 하니 제가 조금 좀 단어 자체를 좀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치라고 합시다. 자, 일치율.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합격하셨던 분들 12명, 그러니까 14%. 물론 합격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인정합니다. 실제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도 합격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치율과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봤을 때 자, 44%에 14%. 자, 이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44%가 이제 일치를 해요. 이건 중요해요. 이거 꼭 나와요. 이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이 개념은 어느 분야의 논술이든 간에 정말 중요해요. 라고 올린 44%의
일치율하고 14%의 합격률을 봤을 때 대략 3분의 1이죠. 자, 이 3분의 1이 어떤 차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합격을 했을 때 연락 자체가 없고 메일이 없었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분 정도가 더 합격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사실은 저는 괜찮습니다. 연락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측정할 수 없으니 볼 수 있는 확률만 볼게요. 그러면 대략 30%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통 제가 수업하면서 보는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수업을 했어요. 자, 수업을 했는데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논술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관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재단이라든지 이 기관이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걸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직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번에 교직원으로 우리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최근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대는 정말 요즘에 힘든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지? 우리 학교에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계획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논술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재단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힘든 과정에서 우리 재단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금융논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우리 그 경제 상황은 어떠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 상품이 필요하지? 듣고 싶겠죠. 그 의견을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논술로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 영역이 그 패러다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자,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실제 문제를 갖다가 내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고 고쳐보고를 해야지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한 것과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써보거나 자기 힘으로 초안을 써보거나 태고를 해보거나, 자, 이 비율은 정확하게 30%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써보고 오는 부지런함이 있고요. 나머지 7명은 수업만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장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합격하신 분들하고 같은 컨텐츠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 자, 일치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50%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해봤냐? 안 써본 겁니다.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기 위해서 오늘 숫자 얘기를 주로 해보는 겁니다. 자, 118분 중에 12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치율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물론 이 영역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즉 들었고 써봤고 합격했고 연락을 못했다, 연락을 안 했다, 그리고 그 구독을 취소했다. 자, 이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합격해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걸 제외한다고 한다면 대략 30%의 확률, 여러분들이 30%는 써보시고 70%는 듣고 끝나서 여기에서 누락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1기가 끝났어요. 1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논술에 필요한 가장 저변에 있는 거 있죠. 그냥 이걸 모르면 논술 자체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작성 방식에 대해서 주로 올렸고요. 2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주로 제가 써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그 접근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그 기간으로 좀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초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쓰려고 했는데 못 썼던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이 여기 있습니다. 뭐 물론 제 그 블로그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로 보내주세요. 뭐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서비스를 드릴게요. 업로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채널의 기본적인 일치율 정도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합격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써보고 고쳐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뭐 시간이 없고 수업이 많을 때는 전화로 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이렇게 그 첨삭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거나 실제 점수를 알려드리거나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접근하시고 여러분들의 뭐 익명성은 항상 보장하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 절대 공개하는 일 없으니까요.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자 올해는 이제 코로나 원년이 아니라 이제 다음 해죠. 이제 코로나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 그래도 공기업 쪽에서는 많은 인원들을 좀 채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고 또 목표로 하시는 취업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